두부를 먹고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자주 먹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도 두부는 빠짐없이 들어가는데 깜짝 놀라셨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부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두부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인 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과는 다르게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없는데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칼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데요. 이때 두부 속 풍부한 칼슘이 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B군,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버무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건강하려고 먹었던 이 둘의 조합이 최악의 궁합입니다.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등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황반변성과 백내장 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금치에 함유된 엽력소와 엽산은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암 발병률이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로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금치가 두부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시금치에는 옥산살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 옥산살이 두부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화칼슘이 생성됩니다. 이 수산화칼슘이 신장이나 여로에 침착되면 결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섭취할 때는 칼슘이 많은 음식인 두부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두부와 시금치를 꼭 같이 드신다면 끓는 물에 데쳐서 드셔야 옥산살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참기름이나 참깨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신이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영양가가 매우 높은 식품으로 잘 알고 계시죠? 계란에는 단백질, 비타민 A, D, E, 그리고 B12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A는 눈 건강과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달걀과 두부는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는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주고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주며 모발 생장과 재생을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또 두부와 달걀의 풍부한 비오틴이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의 생성을 도와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굵게 만들어주고 두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날달걀에는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달걀을 꼭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콩과 달걀이
상극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콩으로 만든 두부도 안 좋은 거 아니야? 하고 걱정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체내에서는 단백질이 잘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도록 트립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는데, 콩에는 이런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하는 억제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은 생콩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콩을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트립신은 열에 약한 특징이 있어서 콩에 열을 가하게 되면 자연스레 파괴되는데요. 따라서 끓이고 응고시켜서 만드는 두부는 물론 콩도 푹 익혔다면 달걀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유부입니다. 마트에서 유부초밥을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지만 이는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유부는 두부를 얇게 펴서 튀긴 음식인데요. 튀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기름을 흡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고칼로리는 과체중과 비만을 일으키고 당뇨병, 심장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또한 튀기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름 중 일부는 트랜스 지방으로 변환되고요. 이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되고 특히 심장병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부초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스, 배합초에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액상과당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간에 저장되어 지방간을 유발해서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키며 심할 경우 간경화나 간암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고과당 식품은 우리의 식단에서 가능한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유부초밥을 드실 때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서 섭취하시고 직접 만드실 경우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발병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전립선 암 예방에 정말 탁월합니다.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아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예방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두 음식의 건강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더욱 강화되는데요.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여성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두부와 토마토는 각각 다른 영양소를 보충해 주므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 갑상선이 약한 분입니다. 두부는 그야말로 완전 식품에 가까울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인데요. 하지만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두부의 원료인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항암작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반면에 요오드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인데요. 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억제되어 갑상선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몸이 쉽게 피로해지며 무기력해지고 체중이 증가하면서 우울증, 집중력 저하, 부종, 변비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두부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며, 두부는 영양이 높은 식품이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하루 한 모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무기질이 풍부하며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피부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피부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미역과 두부를 함께 섭취한다면 두 음식의 건강 효과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더욱 강화됩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단백질은 미역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따라서 두부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미역의 다양한 무기질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 등의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최고의 궁합인데요. 이런 조합은 특히 뼈 건강에 좋으며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미역의 미네랄이 함께 작용하여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두부 미역국이 대표적인데, 위 외에도 두부와 미역을 이용한 샐러드, 볶음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냉동 보관해서 드시는 방법도 추천드리는데요. 냉동 보관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두부를 얼리면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꽁꽁 얼어가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응축되기 때문인데요. 100g 기준 단백질 함량이 6배가량 증가합니다. 두부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무게 대비 단백질 함량이 늘어나는 건데요. 내부에 있던 수분이 얼면서 표면에 구멍이 생겨 식감은 고기처럼 쫄깃해집니다. 다만 두부를 얼릴 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서 얼려야 하는데요. 손질하지 않고 통으로 얼려주어도 되지만 그럴 경우 수분도 잘 빠져나가지 않을 뿐더러 이도저도 아닌 식감이 됩니다. 두부를 얼리기 전에 키친타올로 표면에 수분을 제거해주고 지퍼백에 담아서 얼려주면 되는데요. 나중에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거나 냉장실에서 해동시켜 드시면 되고, 수분이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볶음은 물론 조림이나 찌개에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콩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은 통풍에 있는 분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 품은 흑염소 진액은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2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 이렇게 끓여야 암세포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전자나 냄비를 사용하시지만 생강의 관절염 완화, 항암 효과, 혈당 조절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끓이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강차를 드실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시죠? 그중 생강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 효능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 때문인데요.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일수록 많이 들어있고 쇼가올은 진저롤이 열이나 산에 노출되었을 때 변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왕 드실 때 이렇게 드신다면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생강청을 만들 때 11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가압 열 처리를 했더니 초과울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가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가압 열 처리 전용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집에 있는 압력밥솥이나 홍삼 제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가압 열 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압력밥솥은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이 높은 온도와 압력이 생강 속의 진저롤과 초가을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니 앞으로는 꼭 이렇게 활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생강만 넣었더니 밍밍한 게 아쉬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강과 함께 드시면 맛도 챙기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레몬입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함께 넣으신다면 몸속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요. 레몬과 생강 모두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 포함은 물론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포의 핵산을 공격하고요. 박테리아를 제거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기를 예방하거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줘서 호흡기에 자극이 가는 걸 막아주고요. 무엇보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신체의 자극과 붓기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진통제로도 작용합니다. 여기에 레몬은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기관지에 들러붙은 강력한 바이러스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 인후통, 편도선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신경과 기분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과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레몬 속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생강과 함께 끓이기보다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파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파를 한 줌 정도 넣어준다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뿌리부터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몸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파 뿌리는 청백근이라 불리며 추위로 인한 두통이나 감기 증상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약을 먹기 힘든 임산부에게도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잎과 줄기보다 2배 이상 많아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한 글루코키닌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파의 매운맛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에 따르면 6주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생강의 항염증 효과로 인해 체내 염증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놀라운 효능도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로 인해 생긴 오한 발열을 해소시켜주는 건 물론 소화기관 문제로 인해 구토, 울렁거림의 증세도 없애주고요. 식욕을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요 단백 농도를 줄이며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감소시켜서 소변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섞여서 배출되는 콩팥 손상을 예방해 주고요. 여기에 당뇨병 환자의 신경을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파를 다듬을 때는 뿌리를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은 후 보관하셨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는 관절이 아프다면 생강과 함께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물 한 컵에 생강 2조각과 밥뿌리 하나를 넣고 끓인다면 땀이 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무입니다.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한약재인데요. 특히 생강차는 목의 통증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되었는데요. 이는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초가을 성분은 뛰어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고요. 라피노스 성분은 세균의 생물막 형성을 방해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속이 불편하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무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위장 기능을 촉진하는데요. 전분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 그리고 지방 소화를 돕는 리파아제가 풍부하여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뿌리 식품은 땅 속에 묻혀 있지만 무는 윗부분이 땅 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단단한 땅을 뚫고 자란 무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독소를 배출하여 복부 백만감이나 변비를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매운맛을 내는 신이 그린 성분은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찬 성질의 무와 뜨거운 성질의 생강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조화롭게 발휘합니다. 특히 이 두 식품의 조합은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질 때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면 무즙 반컵에 생강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유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위 점막을 자극하기도 해서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또한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신다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대추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 할 수 있지만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덜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강만 먹으면 속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대추가 이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양기를 활성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생강의 알싸한 맛과 강한 향으로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은 단맛이 나는 대추를 함께 드신다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우리에게 유익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인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 좋은 행동인데요. 썩은 생강은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해서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곰팡이가 핀 생강은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려내더라도 이미 전체에 퍼져 있을 확률이 높기에 그 부분을 제거해도 효과가 없고요. 게다가 한번 생긴 발암물질은 높은 온도에서 아무리 끓이더라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가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생강을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 통 생강을 보관하신다면 신문지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다진 생강은 지퍼백에 넣어서 칼등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준 후 냉동 보관하시거나 얼음틀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쓰기도 간편하고 오래 보관도 가능합니다. 잠들기 전에 꿀을 이렇게 먹으면 관절염을 말끔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꿀은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될 만큼 몸에 좋아서 염증은 물론 심장병 예방, 동맥경화, 노화 방지에 너무나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4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레시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계피입니다. 요즘 들어 손발이 저리거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계피와 항균, 항염작용을 하는 꿀이 만나면 지긋지긋한 관절염에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특히 계피가 가진 효능 중 하나가 바로 진통작용입니다. 그래서 관절통 같은 통증을 다스리는 데 좋고 손발 저림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매일 꿀과 계피가루를 섞어서 섭취하게 했더니 단 일주일 만에 73명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 후에는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들마저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절 부위의 혈액이 개선되면서 생긴 효과로 어깨나 무릎 같은 부위가 시리고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정말 좋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꿀과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피에 포함된 키나아제라는 효소는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데요. 한국 한의원 연구원에 따르면 계피 추출물이 종양 형성의 중요한 인자의 발현과 활성을 억제하며 동물성 실험에서는 계피 추출물을 투여한 후 20일 내에 암 덩어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꿀 또한 뛰어난 항균력을 가지고 있어 이상세포 생성을 막아주는 건 물론 면역력을 강화하여 암세포 억제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과 계피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피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두통이나 위장장애를 유발하고 심지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요. 꿀 또한 비타민이 열에 약하므로 끓는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언제 마셔도 좋지만 특히 잠자기 전에 마시면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관절염과 항암 효과에도 도움을 줍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침이 자주 나오고 가래가 끓는 분들 계신가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답답하시죠? 이럴 때 꿀을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꿀은 천연 살균제라 불릴 정도로 항균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목에 생긴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가라앉게 해주는데요. 꿀에 들어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이 박테리아를 죽여주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보다 기침이 개선되었고,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도 꿀을 먹었을 때 빨리 완화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꿀에 물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 또한 기침과 가래의 천연 색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그치게 하는 건 물론 폐질환으로 결핵이나 만성기관지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로 인해 기관지 점막에 들러붙어 있던 진득한 가래를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꿀을 무와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면역력에 으뜸인 보약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두 식품을 무꿀즙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따로 조리할 필요도 없고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먼저 무를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잘라주세요. 저는 이렇게 썰었지만 채 썰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효능을 더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는 껍질에 비타민C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꼭 껍질째 사용해주세요. 그 다음 열탕 소독한 병에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기만 하면 기침, 가래에 효과적인 무꿀즙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의 입구를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해 주신 후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숙성시켜 주시면 무채가 꿀에 절여지면서 즙이 나오는데요. 이 즙을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씩 타서 드시거나 무꿀즙 자체를 한 티스푼씩 떠서 하루 최대 3번 정도 드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우유입니다. 요즘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도 피곤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꿀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꿀에는 트리토판, 각종 비타민, 포도당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몸이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한 분들에게 최고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 속의 좋은 성분들이 불면증의 원인인 각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유를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유에도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요. 이는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시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씩 신체 변화를 경험하실 텐데요. 깊어진 주름과 시린 뼈마디,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까지. 하지만 이런 걱정들까지도 우유를 드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유 한 잔에는 칼슘과 단백질을 비롯해 무기질,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영양 보충에 효과적인 식품이 바로 우유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유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나타나면서 더욱 인기가 좋아졌는데요.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3잔의 우유를 마시는 노인은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의 수치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루타치온은 뇌에서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뀔 때 방출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뇌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와 꿀을 특별한 레시피도 필요 없이 따뜻한 우유에 꿀을 조금 타서 드신다면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건 물론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더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이제부터는 꼭 실천해보세요. 최고의 궁합 4번째, 마늘입니다. 요즘 들어 의욕이 떨어지고 자꾸 피곤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꿀에 함유된 당분은 단당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기력이 없을 때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건강한 에너지를 제공하는데요. 그 효능이 너무 좋아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올림픽 경기를 할 때마다 꿀물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마늘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데요.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약해진 내 몸에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탁월한데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특히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항암식품 1위로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이 효능은 모두 마늘 속 핵심 성분인 알리신 덕분인데요. 알싸한 맛이 특징인 이 성분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 병균이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살균력 또한 아주 강력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등 유해균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꿀은 설탕에서는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티아민이 풍부한데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10배에서 20배가 더 높은 알리티아민으로 변하는데요. 영양제 중에 아로나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피로회복제로 알리티아민과 비타민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거나 피곤할 때 꿀과 마늘을 드시면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아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꿀은 천연 당분이라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 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요.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거나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꿀을 자주 드시면 눈이 충혈되거나 혈압,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피로회복에 좋은 꿀 마늘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깐 마늘을 찜기에 넣고 10분간 쪄주세요. 마늘을 쪄주면 특유의 매운맛이 줄어들어 먹기 편할 뿐만 아니라 위장의 부담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키친타올 위에 올려 함김시킨 후 수분을 제거해 주고요. 완전히 건조된 밀폐 용기에 마늘을 넣고 잠길 정도로 꿀을 넣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꿀 마늘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숙성이 되기 때문에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고요. 마늘 크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6알 정도씩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평소 자주 먹는 이 음식들이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에는 당 함량이 높거나 고탄수화물 음식들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 뿐만 아니라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식사 전에 먹으면 혈당을 내려주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첫 번째,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을 가공하여 만든 인공 첨가물로 설탕보다 더 강한 맛을 내며 저렴하기 때문에 음료나 과일 같은 가공식품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액상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에 부담을 줘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한 액상과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체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에서 과당이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지방간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액상과당은 콜라, 캔커피, 아이스크림, 케찹, 사탕, 잼 등 다양한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스나 토마토 케첩과 같은 식품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기 때문에 의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이온 음료에도 액상과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라벨을 확인하여 액상과당, 고과당 콘시럽, 옥수수 시럽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줄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두 번째, GI 지수가 높은 식품입니다. GI 지수는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지를 측정한 수치인데요. 혈당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저하되면서 체지방이 축적되어 폭식과 비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GI 지수가 높은 식품들은 갑작스럽게 혈당이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저혈당 상태에서는 극심한 공복과 음식 섭취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서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음식을 더 섭취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GI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는 쌀밥, 떡, 찹쌀, 라면, 딸기잼, 시리얼, 감자튀김, 구운 고구마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10만 명의 성인을 7년간 관찰한 결과 GI 지수가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한 그룹에서 1056명이 당뇨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GI 지수가 높은 가공식품을 매일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구마를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GI 지수가 크게 변한다는 건데요. 생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5, 30분간 삶은 고구마는 46, 찐 고구마가 70, 구운 고구마는 90으로 매우 높았고 칼로리 또한 100g당 150칼로리로 가장 높았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은 고구마 말랭이의 경우에는 300칼로리가 넘었는데요. 말린 고구마는 당분이 집중되어 있고 먹는 양에 비해 포만감은 낮기 때문에 무심코 먹었다가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생고구마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쪄서 드실 때는 고구마 반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음식 세 번째, 당독소가 많은 음식입니다. 당독소는 음식을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데요. 이는 음식에 맛과 풍미를 주지만 동시에 유해한 물질인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은 당과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로 장기에 독성을 미치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고 췌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건 물론 인슐린의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증가하고 이 고혈당이 당독성을 가지고 다시 췌장을 공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족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비만해지기 쉽고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사 문제를 일으켜서 뇌혈관 문제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도 유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를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바로 높아지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인슐린의 저항성과 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쌓여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소고기, 소세지, 햄버거와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불에 구우면 많이 생성되고요. 닭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들은 가급적 물에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방식으로 조리해도 당독소는 생성되지만 직화구이보다 조리 온도가 낮고 최종 당화산물이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음식 첫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인 과일인데요. 사과에 포함된 안토시안과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동시에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특히 사과 속의 펙틴은 당이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며 이로 인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과는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되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과의 단맛 때문에 혈당 지수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혈당 지수는 36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당 부하 지수도 6으로 당뇨 관리에 탁월합니다. 베이징 농업대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사과와 밥을 여러 방법으로 섭취하고 혈당 지수를 측정한 결과 밥을 먹기 전 30분 전에 사과를 섭취했을 때 혈당 지수가 밥만 먹었을 때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은 사과의 섬유질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느리게 하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과를 드실 때는 주스로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식사 전 공복에 사과를 씹어서 섭취하신다면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음식 두 번째, 깻잎입니다. 깻잎은 한국에서만 먹는 채소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철분, 비타민, 칼슘, 폴리페놀 등 여러 가지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가 당뇨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비타민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오스테오칼신의 분비가 감소하여 뼈의 노화가 가속화되고 혈당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연골과 콜라겐 세포가 파괴되어 당뇨성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K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깻잎에 포함된 엽록소는 혈액을 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엽력소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끈적한 혈액을 맑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로 인해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도 혈액의 질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체내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건강을 유지해 주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쌈을 드실 때 다른 채소는 안 드시더라도 깻잎은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한때 당뇨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음식 중 하나인데요.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오해로 한동안 기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간에서 자연스럽게 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또한 핀란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 하나를 섭취하면 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달걀에는 탄수화물이 약 0.5g으로 거의 없는 편인데요. 그만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열량도 낮아 체중 증가에 대한 걱정도 적습니다. 한 알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높은 함량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 섭취량이 과해져서 혈당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에서 많아도 2알까지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레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줘서 당뇨 관리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은데요. 그러니 식전에 달걀을 드시고 식사를 하신다면 섭취량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삶은 달걀을 외출할 때마다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혈당 조절과 식사량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 지수를 낮추는 식사 요령도 있는데요. 흰 밥보다는 잡곡밥을, 흰 빵보다는 통밀빵을, 찹쌀보다는 맵쌀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류, 해조류, 우엉 등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고요. 주스 형태보다는 생과일, 생채소 형태로 섭취하세요. 잘 익은 과일, 즉 당도 높은 과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조리할 때는 레몬즙이나 식초를 자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식사할 때 한 가지 식품만 먹기보다는 골고루 섭취해 주세요. 천천히 꽂고 오래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품은 흑염소 진액은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2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